송호재TV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 번 이상 다루었던 뉴스들의 속보가 계속 터져 나옵니다. 이 속보들 모아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까운 친구들과 만났는데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유튜브를 제작을 하는데 뉴스가, 아주 중요한 뉴스가 매일같이 그렇게 있느냐, 소재거리가 있느냐라고 물어서 제가 기자들이 하는 오래된 농담을 했습니다. 뉴스가 있어서 기자가 있는 게 아니고 기자가 있어서 뉴스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뉴스를 만들어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산속에 절에 가 있어도 뉴스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하루에 한 개는 어떤 경우에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주요하고 꼭 챙겨야 될 뉴스가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역동적이라는 것이죠.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뉴스거리들이 많다. 기자가 없으면 뉴스의 상당 부분이 없어질 것이고 크게 가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탁현민이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일장기에만 예를 올렸다, 경례를 했다, 이게 가짜뉴스다, 가짜뉴스로 판명을 받아서 페이스북에서 가짜뉴스다 라고 딱 명패를 달았습니다. 그 탁현민이가 그런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않았더라면 그 뉴스만이라도 없어졌을 텐데, 기자가 들어서 세상이 더 시끄러워졌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역동적이다라는 겁니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사천 남해 하동 국회의원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창원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노웅래, 민주당의 노웅래, 이재명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후보자로부터 7천만 원을 받고 공천에 힘을 써주겠다, 이런 대가성이다. 자치단체장, 보좌관 등으로부터도 사무실 운영경비 5,700여만 원을 받았다라는 혐의입니다.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으니까 아마 곧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될 겁니다. 하영재 의원은 제가 30여 년 전부터 남해 군수, 그 이후에 이제 농수산부의 차관도 지냈고 국회의원도 오래 했고 경남도지사 선거에도 출마를 했었고 30여 년 정도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금품수수, 이런 법률 위반 혐의입니다.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노웅래 체포동의안 표결을 했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영재의 이 정치자금법 위반, 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 라고 지적을 합니다. 검찰의 수사를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은 우리 법치를 지키는 우리 국가의 기관입니다. 근간이죠. 법치를 지키는 근간이 되는 기관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모두 옳은 것은 아니지만 검찰의 수사, 대체적인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영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구해보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하영재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고집한다면 국민의힘이 나서서 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하영재 의원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하영재 의원은 이재명과 노웅래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줄 기회인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짜여져 있는 선거법 개편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력하게 나섰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이 정개특위 소위, 선거법 개정 소위 위원장이 조혜진 의원입니다. 경남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에. 이 조혜진 의원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상 따끔한 경고를 한 셈입니다. 다시 만들어라. 이 안 자체를 다시 만들어라. 국회의원 정원은 안 된다. 정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시 안을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오는 23일 국회의원 전원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 민주당이 만약 이걸 강행하려고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겠다라고 했습니다. 조혜진 의원이 여러 가지 변명을 했습니다. 이게 양당이 당론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내면서 포함이 된 것이고 이걸로 통과를 시키자라는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토론해서 수정해보자는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혜진이 강력한 경고를 받은 것이고 조혜진이 이 개선안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안을 다시 만들어서 내야 될 이런 형편이 됐습니다. 어쨌든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이게 소선거구제는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형편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지적을 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바라는 중대선거구제의 그 장점을 좀 포함을 시키려고 하니까 비례대표를 많이 늘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면 됩니다. 전체 정원은 300명으로 묶어두고도 비례대표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 지역구도도 없어지고 소선거구제 폐해도 좀 없어진다. 그래서 정치개혁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지역구를 줄이면 되는 겁니다. 지금 253명이죠. 이 지역구를 줄이면 되는데 지역구는 줄이기 싫은 겁니다. 지금 현역 의원들이.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이 50명 더 늘어나는 이런 안을 만들어서 세 가지 개편안 중에 두 개를 이런 안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예 대도시 경우에 중대선거구제로 하자라는 안도 있기는 하지만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더 늘리자라는 게 아닌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력하게 나서서 이 방안만은 바로 잡겠다. 절대 정원은 안 된다. 국민의 여론에 따른 것입니다. 민주당이 발끈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비난을 좀 피해보자라고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비난은 민주당이 꼼수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에서는 국민 여론을 들은 겁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안 된다. 민주당이 사실은 쏙 타게 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늘리자라는 쪽입니다. 비례의원 늘리자라는 것인데 민주당도 겉으로는 우리도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정원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하는데 속셈이 모두 들통이 난 것이고 국민의힘이 오늘 강력하게 나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정의당, 야당 쪽을 공격하는 여론 흐름에 좀 수세에서 벗어나서 강력히 공격하는 그런 흐름을 잡았다. 그런 공세를 잡았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더 많이 밀어붙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늘리고 싶은 겁니다. 정의당과 함께. 국민의힘은 절대로 안 된다. 만약 안 된다면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고치긴 해야 합니다. 이게 위성정당이 생기기 때문에. 위성정당이 생기고 또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고치지 말고. 그대로 가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4년 전에 얼마나 나쁜 짓을 한 건지 또 한번 드러나게 되는 셈입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 헌정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소위 쓰레기 법안입니다. 이 지금 선거법이.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고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정원,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 쓰레기 법안이 또 있습니다. 소위 검수완박 법안입니다.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위헌 소송, 오는 23일 결론이 납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이 법안, 이게 위헌이다. 정확한 이름은 권한쟁의심판입니다. 국회의장에 대해서 낸 권한쟁의심판, 여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겠다. 지금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이선혜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이 이번 달, 다음 달 차례로 퇴임을 합니다. 그래서 퇴임 전에 이 부분을 매듭을 짓자. 많은 전망이 나옵니다. 위헌 판결이 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석태, 이선혜 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퇴임한 뒤에 재판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9명 전원이 있을 때 결론을 짓자 해서
23일로 급히 앞당겼다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 금수완박 법안이 위헌 판결을 받아서 폐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제 기능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 재판에 직접 나서서 한동훈 장관의 명예가 걸린 부분이고, 특히 윤석열 정부 전체의 명예가 걸려 있었던 부분이죠. 그 다음 민주당의 이 금수완박 법안, 민영대 의원을 위장 탈당시키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상으로도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위헌 내용입니다. 그 다음 가장 어쩌면 중요한 게 쓰레기 법안이다라는 겁니다. 내용이 앞뒤 맞지도 않고 법률로서의 정교하게 짜여지지도 않고 정밀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충 만들어서 금수완박, 검찰의 수사권 뺏는 게 급하니까 그 당시에 여야 합의를 하면서 날치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법안으로서 내용이 앞뒤 맞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보셨다시피 금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으로 가지고 이걸 상당 부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내용이 정교하고 정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검찰에서 수사하고 어디까지 경찰이 수사하란 말이냐? 법안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검찰을 없애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 법안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쓰레기 법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위헌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이외에도 탁현민이 페이스북으로부터 가짜뉴스 판정을 받은 부분이 있고,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책을 쓴 것,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부분, 죽음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지은 책 운명에서 문재인이 여러 가지 곤양숙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다, 검사가 사실은 자신의 수사 기록 이런 걸 책으로 쓴다라는 게 바람직하냐라는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무현의 뇌물비리 이 부분은 그걸 가지고 문재인이 운명이라는 책에서 여러 가지 가짜 주장을 하면서 노무현의 죽음을 딛고 문재인이 민주당의 대표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인규 중수부장의 해명입니다. 검사지만 수사 기록을 책으로 남기는 것, 공개하는 것, 언제나 올바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진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냐, 진실은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은 무게가 실립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